경기 등대 2026년 5월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기 등대 소리 소식지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3종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시사 상식 정보를 점자 책, 카세트 테이프, CD로 발간하는 경기 등대, 교양, 수필, 문화 정보를 카세트 테이프, CD 매체로 발간하고 있는 케인스 매거진, 경기도 및 복직의 최신 뉴스를 카세트 테이프, CD 매체로 발간하는 소리 경기, 이상 3종의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 등대 소리 소식지는 편집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연합회에서는 홈페이지 www.eyes1004.com 웹매거진과 넓은 마을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코너, 소식지 전용 어플리케이션 경기 보이스 톡톡과 유튜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채널에서 소식지 내용을 음성 파일로 청취가 가능하오니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및 상담은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 소식지 발행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6년도의 경기 등대 점자 및 소리 소식지는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연 8회 제작됩니다. 케인스 매거진과 소리 경기는 매달 제작하여 연 12회 발행 예정이오니 구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등대 파트별 목차 안내입니다. 파트 1은 등대 뉴스, 건강 백서, 그것이 알고 싶다, 알면 도움되는 리빙 포인트로 구성되며 파트 2는 솔로몬의 선택, 알듯 말듯 우리말 바루기, 쏙쏙 상식 백과, 알짜배기 경제 팁, 소방 안전 소식, 편집 후기로 구성되니 구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 등대 2026년 5월호 파트 1 낭독을 시작합니다. 등대 뉴스, 광주시 소식, 장애인 가정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지원 대상, 광주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과 중복 불가.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복지카드,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지급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 초본, 최근 1년간 주소 변동 포함. 문의,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지원팀 031-760-2993.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발급 대상,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싶은 14세 이상 장애인,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14세에서 18세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보호자 등 동의 필요. 신청 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든 가능. 제출 서류, 신분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곱하기 4.5cm 사진 한 장, 발급 비용 무료. 문의,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지원팀 031-760-299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소식, 최대 55만원 지급, 고유가 피해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지급 규모, 70%의 광명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5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소득 하위 70%. 2. 사용 방법, 사용 기한, 1, 2차분 모두 8월 30일 월요일까지 사용, 사용 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사용처, 광명사랑합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유흥 사행업종 등 사용 불가 업종 제외. 이의 신청,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신청, 7월 31일까지 처리. 3. 신청 지급 기간, 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족. 1차, 2026년 4월 27일 월요일부터 2026년 5월 8일 금요일. 2차, 2026년 5월 18일 월요일부터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소득 하위 70%의 일반 시민. 2차, 2026년 5월 18일 월요일부터 2026년 7월 3일 금요일. 4. 신청 방법 지급 방식, 광명사랑 화폐,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온라인, 광명사랑 화폐 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광명사랑 화폐, 동행정복지센터,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 영업점. 5. 문의, 전담 콜센터 02-2680-6522 4월 24일부터 문의 가능. 민원 콜센터 1688-3399. 성남시 소식, 가정의 달, 온 가족 함께 챙겨요. 1. 어린이, 초등학생을 위한 SOS 성남벨.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나오는 키링 형태의 휴대용 비상벨. 미래교육과 교육정책팀 031-729-3633. 초등학생 4학년 2016년생 치과주치의. 구강검진, 불소 도포, 필요시 치아 홈 메우기 등 문진표 작성 및 참여. 치과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 수정구 보건소 031-729-4047 수정, 중원. 031-729-4046 분당. 2. 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5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6 분당구 보건소 031-729-3969.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익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6. 3. 어르신, 버스요금. 70세, 올해 1956년생 이상 어르신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 대중교통과 버스 행정팀 031-729-3713. 장수 축하금, 성남시 주민등록자 중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께 100만원. 성남사랑 상품권 지원. 장수 시민증도 수여.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31-729-2876. 성남시민 무료 예방접종, 아프기 전 미리 맞으세요. 1. 건강하게 우리 아기 만나는 100일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료 접종 가능해요. 2. 백신비, 생백신, 전액지원 대상포진. 65세 이상 성남시민이 대상이며 접종비는 본인 부담 19,610원이에요. 60세 이상 저소득층 보건소 무료 접종. 3. 성남시 20에서 49세 취약계층 무료 A형 간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A형 간염 고위험군이 대상이에요.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2 4080-4078.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4-3928. 분당구 보건소
031-729-3966-3967 안성시 소식 시민과 소통하는 전광판 참여 신청 접수 안성시는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전광판, 시소 전광판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석정동 내해훌 광장 앞 전광판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과 이미지를 송출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친구, 연인에게 전하는 생일, 출산, 기념일 축하나 프로포즈 등 다양한 사연을 담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 광고나 정치, 종교적 내용, 부적절한 표현은 제한된다.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매월 첫째 주,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콘텐츠는 매월 셋째, 넷째 주, 주말 동안 송출될 예정이다. 시소 전광판 접수 방법 접수 기간 매월 첫째 주, 주말 제외 접수 방법 이메일 zcc2326@korea.kr 또는 방문 접수 소통협치 담당관 접수 시간 평일 9시에서 18시, 11시에서 13시 제외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합격자 개별 통지, 문의 전화 031-678-2057 소통협치 담당관 미디어 홍보팀 수원시 소식 온 가족 모듬 사업 취약, 위기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 가족 모듬 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 3월에서 1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원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약, 위기가족 지원 내용 보듬 매니저 파견, 학습 정서 및 생활도움 지원 1. 학습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정서 지원 2. 생활도움 지원, 긴급 일시 돌봄,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문의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70-4837-0278 과천시 소식 걷기만 해도 지역화폐가 모바일 걷기 챌린지 기간 5월 1일 금요일부터 5월 31일 일요일 대상 과천 시민 및 관내 직장인 지역화폐 과천토리 가입자 내용 한 달 20만 보 달성 시 지역화폐 5,000원 지급 1일 최대 1만 보 인정 앱 접속 시에만 당일 걸음수 인정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목표 달성자 중 전환하기 버튼 클릭 순서대로 1000명 지급 참여 방법 경기 지역화폐 앱에서 걷기 챌린지, 챌린지 모아보기, 예약하기 순서로 진행 또는 참여하기에서 목표 걸음수 달성 후 전환하기 4월 20일 일요일부터 앱에서 사전 예약 가능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2-2150-3885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대표번호 안내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하나의 대표번호로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이나 1577-6668을 누르시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번호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하나의 번호로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접수 및 이용 요금, 운행 시간, 이용 대상 문의는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등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백서. 나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어떤 게 있을까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만 맞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연령대에서 꼭 필요한 건강관리 중 하나입니다. 예방접종이란, 예방접종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병원체를 미리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감염이 되었을 때 더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즉, 질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불활성화 사백신, A형 간염, B형 간염, 광견병 등. 약독화 생백신, 홍역, 볼거리, 풍진, 천연두 등. 혼합 백신, 소아마비, 일본 뇌염 등. 각 백신은 질환 특성과 면역 반응 방식에 따라 선택됩니다. 소아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홍역, 풍진, 수두, 일본 뇌염. 위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합니다. 예방접종은 아이만 맞는 것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만성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환자,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어 성인 역시 감염질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성인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예방접종.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기록이 불확실한 경우,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추천되는 예방접종, A형 간염, B형 간염,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TDAP,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BV. 특히 성인은 따라잡기 접종이 중요합니다. 연령별 꼭 챙겨야 할 예방접종.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폐렴사슬알균 예방접종.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가임기 여성은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풍진, 수두, B형 간염. 임신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임신 중 항체가 없다면 출산 후 접종을 진행합니다. 만성질환자, 고위험군이라면 질환에 따라 접종이 권장되기도 하고 일부 백신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습관입니다. 나이에 맞는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필요한 접종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포스트 중 발췌. 이상으로 건강백서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점자법 시행 10년 됐지만 시각장애인 읽을 권리 보장 크게 미흡. 최근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사용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자가 일반 문자와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국가적 공인 사실에 대해 비시각장애인의 44.8%, 시각장애인의 60.4%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조차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무지는 더 심각하다. 공공기관이 점자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비시각장애인은 24.6%에 불과했으며 정보가 가장 절실한 시각장애인조차 34.8%만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비시각장애인인 대다수가 점자를 접해본 적은 있으나 점자의 기본 원리인 6점 구조를 아는 경우는
22.8%에 머물렀고 학습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4%에 지나지 않아 교육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 점자 사용 환경 역시 수요자의 기대치와 큰 괴리를 보였다. 시각장애인들은 지하철 안전문이나 화장실 성별 표기 등을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꼽았으나 실제 사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에서 3점대로 매우 낮았다. 특히 병원 2.13점과 지자체 청사 2.56점 등 공공기관의 점자 편의성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는 아파트 공동 현관 잠금 장치 74.3%로 꼽혔다. 주거지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주택 호실 번호나 계단 인근의 층별 안내 정보 부재가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이동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점자 정책의 현 주소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자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자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독립된 언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에서 69세, 비시각장애인 1000명, 시각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비시각장애인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12일, 시각장애인 2025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이었다. 조사 방법은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뉴스원 2026년 4월 22일 기사 중 발췌. 이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마치겠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리빙 포인트. 하나, 건조기에 테니스공 넣어보세요. 솜이불을 빤 뒤 건조기에 돌릴 때 테니스공 2개에서 3개를 같이 넣어보자. 공이 이불을 골고루 두드려 솜이 뭉치지 않고 푹신하게 살아난다. 둘, 녹슨카렌 치약. 녹슨카렌 치약을 바르고 20에서 30분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내보자.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녹을 분해해 칼이 다시 반짝인다. 셋, 고기 핏물은 희석해서 화분해. 요리 중 나온 고기 핏물과 물을 1:3 정도로 섞어 화분에 뿌려보자. 핏물에 든 철분이 영양제 역할을 해 잎에 윤기가 생긴다. 넷, 쑥은 데쳐서 냉동하세요. 쑥은 데쳐서 얼리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다. 냉동 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살짝 남기면 수분이 유지돼 질겨지지 않는다. 다섯, 주꾸미 데칠 땐 먹물 제거하세요. 주꾸미를 데치기 전 가위로 머리에 있는 먹물 주머니를 떼어내자. 먹물이 남으면 데쳤을 때 비린내가 날 수 있다. 여섯, 빨래 빨리 말리는 법. 빨래 건조대에 긴 옷과 짧은 옷을 번갈아 널어보자. 사이사이 공기가 잘 통해 더 빨리 마른다. 7.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먹지 마세요. 아침 빈속에 바나나만 먹으면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져 심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요거트나 우유, 견과류를 같이 먹는 게 좋다. 8. 가죽 신발이 발에 꽉 낀다면. 가죽 신발이 꽉 끼어 불편할 땐 신문지를 채워 넣은 뒤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한 바람을 쐬어보자. 가죽이 부드럽게 늘어나 신기 편해진다. 9. 세시칼은 식용유로 먼저 닦으세요. 세시칼은 식용유를 묻힌 키친타올로 닦은 뒤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로 씻어보자. 표면에 남은 연마제를 제거해 깨끗하게 쓸 수 있다. 10. 양파는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자. 냉장고에 넣으면 빨리 무른다. 깐 양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조선일보 리빙 포인트 중 발췌. 이상으로 알면 도움되는 리빙 포인트를 마치겠습니다. 경기 등대 5월호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지연입니다.
경기등대 2026년 5월호 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비대면 대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남영희 씨는 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칭범은 남영희 씨에게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까지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칭범은 남영희 씨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A저축은행의 비대면 절차를 이용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9천만 원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이후 남영희 씨는 이 사건이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영희 씨는 A저축은행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A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영희 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남영희, A저축은행의 본인 확인 절차가 너무 허술했어요. 사칭범이 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해 본인 확인 절차를 대신 진행했고,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거래 당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찍어둔 파일을 제출했던데요. 이걸 어떻게 제 의사로 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으니 이 대출 계약은 무효입니다. A저축은행, 저희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복수의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진행했고, 외관상 신청자는 분명히 남영희 씨 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은 원본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해당 사진이 언제 촬영됐는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위 사례는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비대면 대출 계약에 대해 계약 당시 해당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 확인 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 확인 조치 또는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 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은행은 1. 실명 확인 증표 사변으로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한 운전면허증 직위 확인. 2. 원고 명의로 소외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기존 계좌의 일원을 일체한 후 위 계좌의 입금자명으로 확인된 인증번호를 통한 인증. 3.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4.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 5. 원고의 신용정보 조회 및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확인 등 절차를 거친 후 원고 명의의 전자서명을 받았다. 피고은행이 이행한 이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신용대출 신청 확인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원고는 이 부분 상고 이유로 대출 신청 당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원본을 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이 아니라 사전에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은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의 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인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자동화된 방식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특성상 피고은행이 거래 당시의 실명 확인 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은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비대면 거래에서 복인 확인 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 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 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은행은 실명 확인 징표 사본 제출, 기존 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 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7호 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 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 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기속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1. A저축은행이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기존 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걸쳐 전자문서가 남영희 씨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인정된 점. 2. 비대면 거래의 기술적 특성과 절차의 목적 등에 비추어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인 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남영희 씨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비대면 대출 계약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명의가 도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비대면 거래에서 당시 기술 수준에 적합한 복수의 본인 확인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기속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솔로몬의 재판 중 발제. 이상으로 솔로몬의 선택을 마치겠습니다. 알듯 말듯 우리말 바르기. 부하와 가부하. 사춘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부하가 치민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호르몬이 신체를 지배하는 시기이므로 그럴 때는 사사건건 대응하지 말고 지켜봐 주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 과부하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가 많다. 노였거나 분한 마음을 부하라고 한다. 의학적으로 부하는 가슴 안의 양쪽에 있는 원뿔을 절반 자른 것과 비슷한 모양의 호흡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바로 허파, 폐의 다른 말이 부하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을 부하라고 부르는 걸까? 화가 나면 숨이 거칠어지고 몸이 긴장 대응 상태로 바뀌어 허파가 씩씩거리게 된다. 그래서 분노로 폐가 끓어오르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상태를 부하가 오르다, 부하가 치밀다, 부하가 나다 등과 같이 표현하게 된 것이다. 화가 나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가부하로 머리가 정상이 아니다와 같이 가부하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화가 날 때 부하가 치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인지 부하를 연상해 가부하라고 쓰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가부하라고 써야 바르다. 기기나 장치를 다룰 수 있는 힘이나 부담을 부하라고 하는데
정상치를 넘어서는 부하를 이룰 땐 넘치다는 의미의 진할과 자를 붙여 과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과부하는 동료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일이 과부하가 걸렸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머리에 과부하가 걸렸다 등과 같이 기계가 아닌 일이나 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 중앙일보 우리말 바르기 중 발제. 이상으로 우리말 바르기를 마치겠습니다. 쏙쏙 상식백과. 밥 먹고 언제 산책해야 몸에 가장 좋을까? 여러분은 밥 먹고 나서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소화를 시키고자 산책을 하는 편인데 이때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위장에 무리가 가서 안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제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밥 먹고 언제 산책해야 될까요? 이 궁금증을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님의 저서 살찌지 않는 문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가 혈당을 올리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가 혈당을 올리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혈당의 조절은 인슐린만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근육은 거대한 스머지처럼 작동하여 가볍게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포도당 수용체를 세포막으로 끌어올려 인슐린 없이도 혈중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밥 먹고 산책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밥 먹고 눕거나 가만히 있으면 조절 작용이 약해지므로 혈당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이를 눌러내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합니다. 자칫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고 같은 혈당을 처리할 때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남아서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환경으로 흘러가면서 복부와 간 주변에 내장 지방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또한 밥 먹고 누우면 음식물이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근육인 하부십도 관략근의 압력이 떨어져 역류가 쉬워지고 몸은 누운 상태를 휴식 시간으로 받아들여 장 운동마저 둔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눕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눕지 말고 식후 산책을 해준다면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인슐린을 덜 쓰는 몸이 되는 것이고 여러 연구에서도 밥 먹고 걷기만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밥 먹고 나서 언제 산책하는 것이 좋을까요? 밥 먹고 나면 소화와 흡수를 위해 교감신경의 활동은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움직이기 싫어지는데 밥 먹고 약 30분 이내에 걷기를 시작하면 식후 혈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밥 먹고 바로 산책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식사 직후 바로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걸어야 유효한 효과가 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 과체중의 피실험자들에게 총 3번에 걸쳐 동일한 흰빵 식사를 제공하고 개인별 식후 혈당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식후 혈당 최고점은 빠르면 38분, 늦으면 76분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두 가지 전략을 두고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개인별 식후 혈당 최고점에 도달하기 20분 전에 걷기 시작해 30분을 걷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혈당이 이미 최고점에 도달한 시점에 걷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그 결과 전자의 경우일 때 식후 혈당 부담과 인슐린 분비가 더 효과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식후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 식사를 했다면 가급적 바로 걷거나 늦어도 식후 30분 이전에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도 어렵다면 3분간 계단 오르는 걸 추천합니다. 또 현대인들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30분마다 일어나 3분씩 가볍게 걸어주면 혈당 곡선이 원만해지고 인슐린 분비량과 염증 수준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들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물고미 잡박 시리즈 중 발제. 이상으로 쏙쏙 상식 백과를 마치겠습니다. 알짜배기 경제 팁.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2.1%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2.1%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내용, 기초연금 지원금 및 수급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사항 등 연금제도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에 매월 평생 지급받는 국가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수령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월 100만원 수령자, 현행 월 102만 1천원 수령 가능. 2.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단독, 부부 1인 가구,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나이 확인,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선정 기준, 월 소득 인정액, 단독, 월 247만원 이하, 부부 1인, 월 395.2만원 이하, 수령 금액, 최대 매월 34만 9,700원, 부부 2인 가구,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월 소득 인정액 부부 2인, 월 395.2만원 이하, 수령 금액, 최대 매월 55만 9,520원. 다음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최초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인 이후 매월 자동 입금. q.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국민연금, 기초연금 적용 대상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현재 국민연금 수령 중인 약 752만 명 대상. 기초연금, 현재 기초연금 수령 중인 약 779만 명 대상. 3. 기준소득월액 기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초금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조정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상한액 637만원에서 659만원, 하한액 40만원에서 41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범위 내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 유지 적용일자 2026년 7월부터 연금 수령액 변화와 기준소득월액 조정 내용까지 미리 확인하시어 노후 재정 계획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 블로그 중 발췌. 이상으로 알짜배기 경제 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소방서 소방안전 강사 이동헌입니다. 오늘은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5월을 맞아 가정과 외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화재 예방과 생활안전 요령, 그리고 위급 상황에 도움이 되는 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출 전 가정 내 안전 점검입니다. 사용한 전기 제품의 전원이 꺼졌는지 손끝으로 스위치를 눌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탭은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차단해 두고 플러그가 너무 많이 꽂혀 있지 않은지 손으로 개수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콘센트 주변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지지직 하는 소리가 들린 적이 있다면 전선이 과열되고 있을 수 있으니 사용을 중단하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후에는 가스 밸브가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으로 밸브를 돌려 끝까지 잠긴 느낌이 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평소와 다른 가스 냄새가 느껴진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전기 스위치나 불을 켜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 중에는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통해 위험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는 냄새가 나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춰 주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5월에는 바람이 강한 날이 많습니다. 바람 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주변에서 물건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간판이나 나무 아래를 피해 이동해야 합니다. 보행 시에는 지팡이로 바닥을 확인하고 한 손으로 몸 앞을 보호하는 자세를 유지하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출 중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무리해서 이동하지 말고 가까운 벽이나 안전한 곳을 짚고 잠시 쉬어야 합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면 119 신고 시 구급대원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자 있는 상황이나 위치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신고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타는 냄새나 주변 소리 등 느끼는 상황을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는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두고 119를 단축번호로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점검과 준비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안전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후기 5월의 싱그러움처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등대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 등대 소리 소식지 2026년 5월호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김은아입니다.